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지켰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스쿨존에서 30km 제한 속도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이기루 변호사와 함께 수백 건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도 쉽게 풀어드리는 교통사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스쿨존 법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만 현재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법 자체에 대한 적절 여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스쿨존 내에서 30km 속도만 지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가 상담을 했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한 운전자가 시속 28km, 그러니까 30km는 안 됐어요. 시속 28km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을 지나가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대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문제는 사고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횡단보도였다는 건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반해 스쿨존 특가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으로 훨씬 셉니다. 자, 그럼 이 사고에서 적용되는 법은 12대 중대과실이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일까요? 아니면 장소가 스쿨존 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일까요? 편의상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스쿨존 특가법이라 부를게요. 이 법의 제정 원인이 됐던 한 어린이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쿨존 특가법은 30km 미만으로 주행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법이 아닙니다. 요건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 둘째,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일 것, 셋째, 이 셋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할 것. 그런데 이 안전운전 의무란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안전운전 의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 스쿨존 특가법에 있는 안전운전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강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처럼 스쿨존 내 횡단보도 사고는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대과실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스쿨존 특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잖아요. 따라서 이 사고에 연루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이 적용될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될지도 좀 애매했던 거예요. 천만다행히도 피해자 부모께서 처음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합의를 할 때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그 액수가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를 문의를 했던 것이고,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권고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런 유형의 사고에 연루가 됐을 때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할 텐데, 그렇다고 무슨 뾰족하고 적절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통사고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기 때문에 합의 대상은 대부분 그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될 겁니다. 아이가 다친 사고이므로 당사자인 아이는 당연하고 또한 그 부모의 마음을 달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진실하고 진정이 담긴 사과가 필요하다는 건 뭐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죠. 하지만 결국 형사합의를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합의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요. 최근에 운전자 보험에서 6주 미만 사고에 대한 합의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약관이 변동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런데 다행히도 변경된 약관에서도 스쿨존 내 사고가 났을 경우에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의 합의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예전처럼 꽤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현행 약관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서 스쿨존 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합의금을 지원받아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스쿨존 법을 제정한 취지가 어린이가 예측하지 못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각별히 신경 써서 운전을 해라 일 텐데,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스쿨존 내에서는 속도 준수뿐 아니라 아무리 뭐 저속으로 가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각별히 좀 더 신경 쓰고, 특히 이제 횡단보도나 어린이가 건널 수 있는 지점에서는 더 주의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영상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료인을 위하여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